부산의 한 클럽, 공연이 한창입니다. 2019 한국대중음악상 2관왕 세이수미, 영국의 전설적인 뮤지션 엘튼 존이 극찬했다는 바로 그 밴드. 좋은 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해외에서 각광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세이수미의 경우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음악 팬이라면 아니면 음악 평론가라면 부산 시내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 빼고 부산만큼 좋은 음악을 계속 만들어내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부산의 음악씬, 이렇듯 약동하는데요. 하지만 한 발 물러나면 세이스 뭐라고요? 예, 세이스미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봐요. 세이숨은 잘 모르겠어요. 숨을 말하다? 아, 숨이. 이 괴리는 어디서 온 걸까요? 부산 지역 음악씬에 쏟아지는 관심,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한 걸까요? 서울 같은 큰 도시가 아니지만 작은 도시도 아니잖아요. 350만 그런 규모면 이제 유럽의 작은 나라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규모의 도시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어떻게 음악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다른 모델을 이제 만들어낼 시기가 저는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부산에서 성장해 부산을 지키며 부산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고수하는 로컬 스타의 탄생, 과연 가능할까요?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부산 CBS 창립 6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부산 음악특별시를 꿈꾸다. 부산에 대중음악이 있다고? 모르는 소리. 80년대부터 부산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헤비메탈의 성지였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 부산 밴드 스트레인저의 세일링 아웃이라는 곡인데요. 시원하죠? 박진감 넘치는 드러밍과 기타 연주가 흡사 외국 밴드의 연주를 듣는 것 같은데요. 스트레인저의 기타리스트 임덕규 씨의 얘기입니다. 그때는 대학교 밴드가 좀 활동이 왕성했었어요. 각 대학에 이제 동아리가 많이 있었고 대학끼리 또 경쟁도 막 이루어지고 그랬던 분위기였는데,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는 계속 이제 음악 활동이 이어져서 잘하는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또 밴드를 만들고 또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밴드가 스트레인저고 또 디오니소스고 아마겟돈, 플라즈마 이런 밴드들이었거든요. 그 밴드들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주를 이루었던 밴드들이었죠. 특히 기타리스트들이 좀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부산 안에서 천재적인 이런 좀 기질을 갖고 있었던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좀 출중한 이런 실력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거기에 이제 자극을 받고 경쟁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연스레 짧은 시간 동안에 수준이 쭉 올라갔던 거죠. 아마추어 수준을 초월한 출중한 연주자들이 등장하면서 부산 음악의 수준을 단번에 끌어올렸고요. 때마침 이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또 탄생을 합니다. 혹시 메탈 라이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부산 진영 앞에 메탈 라이브라고 크게 지하도 아니고 지상이 한 100평 정도 규모가 됐었어요. 사실 그 밴드 플라즈마를 거쳐 고 신해철과 함께 넥스트에서 활약했던 드러머 이수용 씨의 회고인데요. 메탈 라이브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이제 상업적인 이벤트화가 점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형이 이제 서울 쪽에 언더그라운드에서 유명한 밴드들 이제 초청을 하면서 부산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눈을 이제 중앙 무대에서 어떤 그림을 잡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이제 좀 뭐라 그럴지 아마추어적인 그런 문화에 좀 탈피를 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세칭 조베이스라고 불리던 걸출한 기획자 조국일 씨가 탄생시킨 공간 메탈 라이브를 중심으로 부산 씬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부산 밴드들의 실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 안에서는 그걸 잘 몰랐어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공연을 하러 오니까 이게 연습하고 있으면은 밖에서 듣고 있다가 이게 지금 레코드냐 아니면은 누가 지금 연주하는 거냐 이렇게 묻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합주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믿을 수가 없다. 직접 확인해보자. 그때 제가 이제 합주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신화의 멤버들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합주하는 걸 보고는 아 진짜구나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부산에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독자적인 지역 음악씬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밴드 N의 보컬 출신이자 지금은 출판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현정 씨의 얘기입니다. 그 80년대는 이제 헤비메탈의 시대라고 해서 인천하고 부산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을 뭐 당시에 헤비메탈의 메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왜냐면 일본에서 이제 그때 우리 해외여행 자유가 안 되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앨범들이 일본을 통해서 부산으로 많이 밀수 비슷하게 백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산에 있는 뮤지션들이 빨리 음악을 받아들이고 그걸 빨리 연습하고,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되게 이제 훌륭한 밴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신화위라든지 뭐 서태지도 신화위 시절에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여러 밴드들이, 헤비메탈 밴드들이 대부분 신곡 발표를 부산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호응이 좋으면 이건 전국적으로 좀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한참 후배인 부산음악인 이광혁 씨는 부산신의 독자성을 이렇게 풀이하는군요. 부산 사람들만의 어떤 그런 기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요. 지기 싫고 약간 남들한테 좀 신세지기 싫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직접 그런 걸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독자적으로 그런 음악 세계가 구축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이거죠. 되게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다.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음악이 발달하는 곳이거든요. 되게 많은 음악들이 유입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섞이고, 어찌 보면 약간은 진보적이죠. 음악적으로 볼 때 한 곳에 고여있지 않고 되게 다양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를 봤는데, 부산도 하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무서운 아이들, 서태지와 아이들의 축하 공연입니다. 이렇게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던 헤비메탈의 시대를 지나 90년대 중후반, 한국 대중음악의 황금기라고 불리던 시대가 도래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공존했고 홍대 클럽들을 중심으로 인디씬이 활짝 열리던 그 시기, 부산의 로컬씬도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밴드 에브리 싱글데이의 리더이자 요즘은 드라마 음악감독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문성남 씨의 얘긴데요. 옛날에는 그냥 스트레인저, 아마게돈, SQ, 헌터 전부 다 메탈 팀들인데, 그 다음 세대는 메탈이 아니고 에브리 같은 경우에는 에브리 싱글데이 모던 락이고, N은 스카펑크 같은 거 했었고, 그 다음에 레이니선도 사이키델릭 같은 음악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어떤 그냥 락이다라고 하는 그냥 그 흐름에서 완전 다른 걸로 각자 분화하기 시작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강한 개성들이 부딪히면서 처음엔 서로를 견제하기도 했다는데요. 만나기 전까지는 적대감이 엄청 강했어요. 부산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만나기 전까지는 뭐고 전마들 빙신해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래도 공연 끝나고 나면 그거 노래 좋던데, 이 대박 신기하던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러면서 그래서 뒤풀이 한 분 하고 나면 다 친구 되고 행님으로 부를게요 이러면서 그래 이러면서 친해지고,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에브리 싱글데이, 피아, N과 레이니선 등 새로운 감각과 트렌드로 무장한 밴드들이 잇따라 결성됐고요. 이들은 이제 당시 인디 문화의 본산이던 서울, 홍대 씬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부산 음악이 본격적으로 부산이라는 울타리를 넘게 된 거죠. 밴드 N의 장현정 씨입니다. 홍대 앞에 이제 인디씬이 커지면서요, 클럽이 많아지니까 각 클럽마다 이제 밴드들을 찾기 시작했죠. 부산은 되게 잘한다라는 이제 그 인식이 있으니까 그 클럽 사장님이 어느 밴드냐고, 그래서 부산에서 온 밴드다 그랬더니, 아니 부산에서 온 밴드를 무슨 오디션을 보냐고, 바로 무대에 서도 되지, 그렇게 이제 얘기했던 게 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죠. 어쨌든 당시에 그 홍대 인디씬에서도 부산 밴드라고 하면 이제 한 번 더 먹고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갈매기 공화국이라는 부산 밴드들의 연대체를 결성하기도 했는데요. 출발이 재밌습니다. 레니선이랑 N이 서울에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지방 출신이라는 어떤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피해를 입었다. 딴 팀들은 이제 뭔가 볼륨도 크고 사운드도 좋고 했는데 우리 할 때 뭔가 의도적으로 주최 측에서 볼륨도 내리고 차별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붕괴해서 뭔가 힘을 합치자 부산 팀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의 뭔가 피해의식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근데 컨셉도 괜찮았고 뭉친 팀들도 각각 스타일도 다르고 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갈매공화국 공연을 꽤 많이 했어요. 네, 처음에 계기는 사실은 그 여의도 공원에서 아씨 뭐 차별받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한 거지만 사실 또 한편에는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서울에서 활동하던 밴드들은 뭔가 이렇게 색깔이 되게 비슷비슷했어요. 그 쉬운 코드에 그다음에 좀 가볍고 뭐 혹은 하드코어나 뭐 아니면 펑크나 이런 몇 개로 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부산은 훨씬 다양한 음악들을 좀 했었거든요. 사실 부산의 밴드가 만약에 10개가 있다면 같은 장르의 밴드가 거의 없는 거예요. 굉장히 다채로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서울은 인디라고 해도 왠지 유행에 편승하는 인기 있을 것 같은 음악만 하는 약간 얄팍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산만이 가진 색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같이 좀 보여주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갈매기공화국 이름으로도 좀 더 활동하게 된 거죠. 하지만 부산 갈매기들의 서울 공습, 애초에 패기만큼 위력적이진 않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서울에 남아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갔지만 부산 갈매기들의 출신 성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죠. 갈매기 공화국 프로젝트가 안착하려면 부산 뮤지션들이 계속 유입되고 그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어필했어야 할 텐데 바통을 이어받을 후배가 아쉬웠습니다.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보단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들 이후에는 사실 특별히 서울로 가야겠다라는 동기가 많이 약해졌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는 그때만 해도 서울에 안 가면 앨범을 못 냈어요. 근데 그 뒤로 PC나 이제 레코딩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PC 하나 있으면 그냥 홈 레코딩 같은 걸로도 앨범을 낼 수 있는 시대가 불과 5, 6년 뒤에 왔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볼 때 선배들이 뭐 이렇게 바리바리 짐 싸들고 서울까지 가서 뭐 라면 먹어가면서 고생하는데 크게 성공한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볼 때는. 크게 장래도 안 보이고 부산에서 내 집에서 내 방에서 컴퓨터만 하나 있어도 가능한 건데 뭐 굳이 가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맞물리면서 제가 볼 땐 이제 지역의 뮤지션들이 더 이상 서울로 오는 분위기가 좀 한풀 꺾였고요. 이뿐 아니죠. MP3를 지나 스트리밍 중심으로 음악 소비 행태가 변하면서 앨범 위주의 음반 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했고요.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팽창하면서 뮤지션보다 엔터테이너, 아이돌이 각광받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후 우리 대중음악은 한류, K-팝으로 명명되면서 세계화, 산업화, 기업화의 길을 걷게 되고 아이돌 위주의 음악산업 주류와 비주류가 확연히 분리되죠. 중심과 변방의 경계가 다시 뚜렷해지고 로컬씬은 부산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산 갈매기들, 이제 날개를 접은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산의 젊은 밴드 플랫폼 스테레오의 김진섭, 하퍼스의 이광혁 씨입니다. 서울에 공연을 거의 한 달에 한 2번, 3번씩 갔다 왔다 했거든요. 가면서 서울씬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과거와는 달리 시장이 너무 죽었고요. 거기도 진짜 유명한 밴드들 거의 상위 한 5%, 3% 그런 밴드들만 관객들이 차고 나머지 밴드들은 부산이랑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럴 거면은 차라리 내가 부산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지금 엄청 인터넷이라는 게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SNS도 굉장히 발달돼 있고 굳이 서울에서 살면서 거기서 음악을 할 필요는 굳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요즘 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가는 게 정말 맞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제 역질문을 저희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서울로 가지 않고 부산에서 남아서 오히려 이 부산 내에 있는 어떤 문화 지형을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파도를 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저희는 이제 잘못된 선택을 생각이 안 드는 게 어차피 힘든 건 똑같아요. 사실 한국에서 이제 인디 음악을 한다는 거는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한다면 서울보다는 부산이 더 편해요. 집들이 다 여기 있고 친구도 다 여기 있고 가족도 다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많고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오히려 더 생존하기에 좋은 환경을 이제 부산에 이제 마련해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희가 부산에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부산의 로컬 음악 씬
뜻밖의 역사를 잉태하게 되는데요. 주류 음악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스타일과 장르의 음악인들이 부산에서 연이어 탄생하게 됩니다. 잠시 음악을 좀 들어볼까요? 음유시인 김일두의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따뜻함이여 들리지도 않는 기적 소리에 고개를 들지 말아라. 내가 좋아했던 김태춘은 우리식으로 소화한 구수하고 또 신랄한 컨트리 음악을 들려줍니다. 했던 그때는 웃으며 청첩장을 나에게 건네주네. 내가 열심히 일했던 공장은 이제는 동남아로 이사를 다 가버리고, 내가 자랑했던 회사는 이제는 외원 위기. 대학 노래패에서 태동한 스카웨이커스는 정치 사회적 메시지를 자메이카에서 유래한 스카 장르에 녹여내며 활동을 시작했죠. 쓸데없는 거칠에 신경 쓰기보다 사상과 철학을 노래하는 것. 대안 없는 어떻게 변방 부산에서 이런 시도들이 가능했을까요? 이토록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꼽힐 수 있었을까요? 밴드 스카웨이커스의 천세훈 씨, 그리고 플랫폼 스테레오 김진섭 씨의 얘기입니다. 주류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개성 있는 음악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이 밥벌이가 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지역에서 음악 한다는 거는 오히려 여기서 저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개성 있는 음악이 오히려 생긴 게 아닐까. 사실은 편하게 돈 버는 환경이면 다 그냥 돈 되는 비슷한 음악을 할 것 같거든요. 요즘 자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연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서울에서는 이미 인디라는 개념은 좀 많이 희석된 것 같고요. 기획사나 레이블을 통해서 밴드를 키워요. 자기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레이블에는 이런 음악을 하니까 많이 팔리더라. 그래서 니네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니네들도 우리 회사의 색깔에 맞춰라. 이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수익은 되는데 개성 있는 팀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부산은 그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레이블이 없거든요, 사실상. 그런 수익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음악해요. 소위 트렌디한 음악, 돈 되는 음악 위주로 음악 산업이 재편되고 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음악인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시류를 좇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 음악을 할 것인가. 시장에서 멀찌감치 거리를 둔 지역 뮤지션들은 음악을 택했고요.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서울 가서 스타가 되겠다는 야망에서 자유로워진 음악인들, 비주류, 마이너 장르의 음악들을 오가면서 변방의 정체성을 감추지 않고 그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부산에 있는 음악가들은 이거 좀 안 좋은 거기도 한데 딱히 대중 생각 안 해요. 대중들이 우리를 좋아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하지만 우리를 좋아할 사람들은 좋아할 거야 라는 어떤 생각? 그런 마음으로 계속 버텨왔고, 버티다 보니까 그런 팬들이 생겨나고 오히려 이제 서울보다 훨씬 더 신선해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양한 색채를 가진 팀들이 많이 나타나고 유지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산의 로컬씬은 서울 중심의 대중문화, 그 강력한 자장을 벗어나 또 다른 궤적을 그리며 자신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부산의 음악은 부산에 머무르면서 더 풍성해지고 다양해졌죠. 그리고 하나 더. 음악인들이 지역에 뿌리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획득하고 강화해온 또 하나의 가치가 있는데요. 로컬리티, 바로 지역성입니다. 당신은 야속한 사람. 부산 아들의 장전동 그 사람이라는 곡인데요. 평범한 연가 같지만 장전동을 배경으로 흐르는 노랫말, 부산 사람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가본 적도 없는 덕수궁 돌담길, 해화동, 양화대교보다 장전동의 그 사람, 손에 닿을 듯 훨씬 선명하죠.
이 곡에서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트럼펫터 천세훈의 연주곡 온천천의 밤입니다. 온천천의 밤은 원래는 스카이커스 3집에 이제 수록되었던 곡인데 항상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온천천인데 저 출퇴근길로 하면 버스 타고 갔다가 이제 퇴근할 때 그냥 온천천 따라서 한 5km씩 걸어오거든요. 그때 이제 음악 듣고 영감도 받고 가사도 쓰고 그냥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흔한 것들을 그냥 평소에 음악을 부산에서 하는 사람이면 이런 공간들이 나의 영감이 되는구나, 나의 소재, 음악적 소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온천천의 밤을 그때 짓게 되었죠. 결국 부산에서 음악하니까 부산 얘기를 하자 이런 거죠. 한강도 청계천의 밤도 아니고 온천천의 밤이라니. 부산 사람들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서, 공감대가 멜로디에 스며 있습니다. 항상 일상 바깥에 존재하던 음악의 배경과 스토리와 맥락이 이렇듯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는 경험. 부산 사람이라면 부산 음악에서만 찾을 수 있는 묘미지요. 부산하면 여전히 부산 갈매기,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중음악 속의 부산은 늘 고색창연한 항구 도시로 남아있지만 젊은 부산의 음악가들에게 부산은 더 이상 촌스럽지 않습니다. 플랫폼 스테레오의 김진섭 씨입니다. 부산이 이제 옛날에는 항구나 뭐 바다 사나이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이제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시티 라이프라고 해야 되나? 좀 모던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도시의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맞는 그런 어울리는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을 때 문댄스라는 음악을 표현할 때도 트렌디하고 훨씬 더 멋있는 그런 동네를 좀 표현하려고 그렇게. 이렇게 부산 음악에는 부산의 오늘은 물론 내일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제 앨범 2집을 내면서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전날 내가 자고 있을 동안 뭔가 항상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 있더라고요. 항상 열망해왔던 그런 웹진 이런 데에도 실려 있고 막 거기서 리뷰해주고 그래서 사실 엘튼 존이 자기 라디오에서 우리 얘기했다고 했을 때 또 뭔가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국내에서 하게 됐는데 그 기자분께서 오히려 저희보다 더 들떠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이제 그 라디오 방송 제목이 세이수미 소개하기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그 챕터가. 그래서 엘튼 존 목소리로 그렇게 우리를 막 칭찬하는 걸 들으니까 굉장한 일이구나. 부산 음악이 어떻게 영국까지 흘러갔을까요? 올 한 해 3분의 1을 유럽과 아시아, 해외 투어를 돌면서 보냈다는 밴드 세이수미의 올드타운인데요. 엘튼 존이 극찬했다는 바로 그 노래입니다. 영어 가사지만 이 곡엔 뜻밖에도 부산 청년들의 현실과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세이수미의 보컬 최수미 씨, 그리고 팟캐스트 부산 인디음악 방송의 진행자 주은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올드타운 소개할 때 항상 얘기 많이 했는데 전국에서 가장 청년들이 제일 많이 떠나는 도시? 대학 갈 때쯤 되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뭐 서울로 떠나고 해외로도 떠나고 막 이렇게 하고 저는 계속 여기 남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도시와 함께 계속 같이 늙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쓸쓸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진정성이 굉장히 담겨있는 노래다. 노래 가사가 물론 영하긴 하지만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사실 요즘 대부분 청년들이 탈부산, 부산을 떠나고 타 지역을 가지만 그래도 부산을 그리워하고 있고 부산에 남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가사가 참 슬프면서도 참 그게 와닿더라고요. 떠나고 싶기도 하고 머무르고 싶기도 하고 부산 청년들과 부산의 음악인들, 부산 시민들이 공유하는 어떤 정서, 양가적인 감정을 딱 짚어내고 있는 이 노래처럼 부산 음악 속에 녹아있는 지역성은 어떤 기획이나 연출의 산물이 아니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정말 이거는 시간이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시간이 10년, 20년 정도 지나니까 모든 게 부산 안에 있는 얘기들인 거예요. 내가 꿈속에서 보는 그런 장면들조차도 부산인 거예요. 김일두 씨의 얘기처럼 부산에 뿌리를 내린 삶. 그게 이야기가 되고 노래가 됩니다. 이렇듯 부산에도 대중음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감성과 정서를 녹여낸 개성 강한 음악. 뿌리 깊은 음악적 전통, 역사를 토대로 한 다양하고 풍성한 음악들이 이렇게 로컬리티를 덧입고 나타나면 정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지요. 부산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부산 내가 자란 도시 시원한 바람을 타고 핫레이디 맨레이디 기대돼 항상 B to the U to the sun 부산 그런데 현실은 좀 다르죠. 이토록 다채롭고 매력적인데 부산 사람들이 부산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아마겟돈이나 스트레인저 같은 전설의 밴드도 전국구로 활약했던 에브리 싱글데이, N과 피아의 활약상도 부산 사람들의 기억 밖에 있습니다. 김일두, 김태춘, 세이수미, 스카웨이커스, 부산 씬의 간판 스타들조차도 평균적인 부산 사람들의 관심과 거리가 멀죠. 예,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차트에 나와 있는 노래만 듣잖아요. 그래서 다른 뮤지션들은 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렵다, 낯설다, 관심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냥 모르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플랫폼 스테레오 김진섭, 세이수미 하재영, 스카웨이커스 천세훈, 음악인들의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밴드가 한 팀이 내려오면은 갑자기 부산에서 그 공연장에 200명, 300명이 돼요. 그 말인즉슨 부산에서 인디 음악 씬에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보다가 이제 같이 게스트 가서는 부산의 밴드가 있잖아요. 정말 좋대요. 이런 밴드 할 때는 왜 안 오세요? 그러니까 저 이런 밴드 있는지 몰랐어요.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기본적으로 튼튼하려면은 리스너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열심히 해도 뭐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잘 없으니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퀄리티 좋은 음악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설 무대가 적다는 거죠. 어떠한 형태든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든가 플랫폼들이 있다면 거기서 더 시너지를 받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뮤지션들이 부산에서도 우죽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듣지 않는다, 귀 기울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들리지 않는다는 게 무엇보다 문제로군요. 부산에서 정작 부산 음악이 흐르질 않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대표적인 경로, 방송이죠. 김태춘 씨가 공연을 앞두고 서울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간드러지네. 이거 태춘 씨가 직접 쓴 거예요? 예. 아 재밌네. 서울 방송에서 이렇게 지역 뮤지션을 소개하는 건 반짝 이벤트 같은 거고요. 지역 방송에서 음악이 흘러야 하는데 그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게 한 번도 없었죠. 내려와서 이제 부산에서는 지역 방송국이 지역 음악인들을 진짜 음악인으로서 이렇게 다뤄주는 게 아니니까 그 뭐 거의 버스킹 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아예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습니다. 지역 TV 방송의 경우 교양이나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주죠. 예능, 음악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낮습니다. 음악인들이 비집고 살 만한 공간이 별로 없죠. 라디오라면 사정이 다르지 않을까요? 지역 프로그램 편성 비중이 높고 무엇보다 음악이 핵심적인 콘텐츠니까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대중음악을 선곡하는 부산의 지역 라디오 11개 채널에 18개 프로그램 선곡표를 분석해봤는데요. 부산 로컬씬에서 만들어낸 음악을 선곡한 프로그램이 단 2개. 선곡 횟수는 몇 번이었을까요? 스카웨이커스와 세이수미가 한 번씩 딱 2번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부산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유진 사무차장,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 051FM을 운영하면서 팟캐스트 부산 인디음악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 정욱교 PD의 얘기입니다.
지역 방송이 너무 어려운데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지역민과 많이 밀착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슈뿐만 아니라 문화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역에 이미 훌륭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소개될 기회가 없어서 이게 드러나질 않아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발굴해서 꺼내놓는 역할, 이런 것도 지역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일 것 같아요. 일부러 찾지 않더라도 지나가다가 한 번씩 들어서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려면 아무래도 조금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지역 방송인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좀 들려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역 방송국 신문사에서 사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되게 예의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역 방송국에서 지역의 문화들을 계속해서 좀 키워나가줘야 할 역할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라디오 방송이 한 프로그램이 2시간이면은 뭐 1시간에 한 곡이라도 틀어주시면서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접근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관심도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밴드 88의 환상특급, 부산의 한 클럽에서 열린 라이브 공연 무대입니다. 음악이 흐르려면 이런 무대가 또 중요한데요. 부산에도 이렇게 크고 작은 무대들, 공연장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메탈매니아, 로클럽 625 같은 전설의 라이브 클럽들, 지금의 로컬 씬을 일궈온 토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예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소명을 다하고 있는데 이곳 역시 사정이 영 열악합니다. 음악에 몸을 실어 리듬을 조금이라도 탈라치면 음식점에서 춤을 춘다, 바로 규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문을 활짝 열고 음악을 흘려보내고 싶지만 이게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죠. 경성대 앞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의 이승철, 정하연 공동대표입니다. 일단은 유흥주점과 일반 음식점 사이에 다른 라이브 베뉴나 DJ 클럽이나 음악 예술 공간에 대한 잣대가 없으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유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반 음식점으로 갈 것이냐. 근데 척박하기 때문에 또 세금을 또 많이 낼 돈도 없으니까 이제 뭐 홍대든 서울이든 다 전부 다 일반 음식점으로 다 지금 돼 있거든요. 저는 그냥 궁금한 거죠. 그러면 의원님들은 이런 공간에 한 번이라도 와보신 적이 있을까? 혹은 관심이 있으실까? 그냥 일단은 너희는 춤을 추고 그리고 술도 판매를 하니까 유흥업소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둬두기만 하지, 뭔가 좀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시도를 안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이라도 뭔가 관심을 가지고 좀 가까이에서 지켜보시면 이런 규정이 보이지 않는 맹점이 있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건데, 뮤지션들의 활동 거점이 되는 라이브 클럽은 사실 공연 문화 공간에 가까운데요. 음식점 아니면 유흥주점, 규제와 세금 폭탄,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늘 코너에 몰리는 현실 가운데 라이브 클럽이 본연의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사정은 서울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부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죠. 부산에는 조금 더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미친 듯이 놀아볼 텐데 재미나게 놀 수 있죠? 신나게 놀 수 있죠? 두 번째 노래 갑니다. 샤워! 음악이 흐르는 중요한 무대, 페스티벌, 지역 축제와 행사인데요. 매년 8월 부산에서는 부산시가 주최하는 바다축제가 열립니다.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관광지 부산의 매력을 알리고 전하는 무대죠. 거의가 대중음악 공연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열리는 이 무대, 어쩌면 부산의 음악을 무사람들의 귀 속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이 무대가 웬일인지 로컬 뮤지션들에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부산 인디씬을 다루는 음악 잡지 뮤직페이퍼의 편집장 출신인데요. 김혜린 부산시 의원의 얘기입니다. 늘 흥행과 연관이 바로 되어져 있는 거죠. 걔네들이 오면 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유명한 사람을 한 명 세우는 게 낫지, 지역에 있는 팀을 10팀 세우는 거 우리가 망하는 길이야.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모두 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역 축제에서 지역 음악가들이 옵션이 아니고 주인공으로 서기에는 굉장히 요원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역에 기획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자들이, 공무원들, 그다음에 뭐 저희 의회에 있는 의원들 모두 다 합해서 이게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를 좀 우선순위에 두는, 그게 있어야지 가능해질 것 같아요. 흥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산의 여름바다,
굳이 사람을 모으지 않아도 인산인해거든요. 부산의 문화적 저력을 드러내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텐데 이 정도의 역발상이 그렇게 힘든 걸까요? 해운대나 이런 쪽에는 이제 훨씬 더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사실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똑같거든요. 그냥 한국이에요, 전부 다. 한국이고 이제 음악 하나로만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공연 끝나고 나오면은 반응이 바로 오세요. 뒤에 저희 찾아와가지고 음악 너무 잘 들었다고, 어디서 왔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왔다고, 뭐 하고 있냐, 트래블이라고. 부산이 외치는 구호가 있잖아요. 국제도시 되고 싶다고. 진정으로 국제도시로 나아가고 싶다면은 이런 축제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좀 서울 대형 기획사가 신경 쓸 게 아니라 좀 더 부산만이 가지는 그런 지역 독특함으로 퀄리티를 내세우는 게 좀 더 그게 국제도시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그게 결국에는 부산 지역에 있는 인디 뮤지션이나 예술가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활성시키는 게 오히려 부산만이 고유해 가지고 있는 그런 색깔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기 또 하나의 변방이 있습니다. 일본의 항구 도시 후쿠오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수도 도쿄가 중심이 되는 이른바 도쿄 1극 집중의 현실 가운데 후쿠오카는 이미 70년대부터 스타 뮤지션들을 잇따라 배출하며 음악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듣고 계신 라이브 무대 역시 80년대 후쿠오카 사운드를 대표하는 밴드 C9 로켓의 공연인데요. 이렇게 걸출한 로컬 스타들의 활약, 음악도시 후쿠오카의 기틀이 됐습니다. 후쿠오카를 대표하는 음악 축제 가운데 하나죠. 선셋 라이브의 기획자 타니무라 요시오 씨의 얘기입니다. 리버풀 비틀즈가 리버풀에 비틀즈가 있었던 것처럼 후쿠오카에도 그런 스타 뮤지션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타를 동경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죠.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고 톱 뮤지션이 어디선가 탄생하는 것이 중요해요. 후쿠오카도 그랬죠. 이렇듯 7, 80년대 일본 대중음악을 선도했던 로컬 씬의 전통이 음악도시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하면서 비틀즈의 고향인 리버풀에 빗대 일본의 리버풀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고 후쿠오카의 특산물 명란젓에서 이름을 딴 명태록, 멘타이록이라는 게 하나의 장르로 규정되며 일본 대중음악사의 한 페이지를 당당히 장식하기도 했죠. 이런 로컬 씬의 역사와 전통, 명성을 토대로 지난 2000년 후쿠오카는 음악산업도시라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한 일이 지역에 산재해 있던 여러 페스티벌들을 한데 모은 겁니다. 팝, 록, 재즈, 심지어 아이돌 음악과 가스펠까지 음악이 한데 모여 흐르게 했는데요. 부산과 달리 후쿠오카는 스타파워, 유명세 대신 다양성을 택했습니다. 톱스타보다는 인디씬에서 메이저로 떠오른 뮤지션들을 많이 세우고요. 웬만하면 후쿠오카 뮤지션을 세우려고 또 노력해요. 선셋 라이브에서는 아마추어 예선전을 열어서 거기서 출연진을 뽑고요. 괜찮은 밴드가 있으면 직접 픽업해서 출연도 시키죠. 지역 뮤지션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동기부여도 되게끔 하는 거죠. 프로와 아마추어, 중심과 변방, 스타와 무명 음악가들이 함께 뒤섞이는 난장. 후쿠오카의 음악밴들은 어떤 무대에도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로컬 뮤지션들에게 기회가 되죠. 음악밴들이 자연스레 지역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로컬 씬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가을에 열리는 뮤직먼스, 페스티벌과 이벤트뿐만 아니라 후쿠오카 로컬 씬에는 또 하나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데요. 바로 지역 라디오 방송입니다. 거의 모든 채널들이 후쿠오카의 지역 음악 씬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들이 지역 문화와 음악에 관심을 갖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러브 FM의 편성 책임자이자 라디오 프로듀서인 무라모토 아키코 씨의 얘기입니다. 요즘은 라디오가 젊은 세대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러브 FM은 젊은 청취자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가령 후쿠오카 콜렉티브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DJ가 진행을 하고요.
방송을 통해 후쿠오카의 음악과 로컬 뮤지션을 열심히 알리고 있죠. 라디오뿐만 아니라 SNS를 결합해 방송을 하면서 후쿠오카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훨씬 로컬 음악씬이 강했는데 젊은 세대가 좀 더 음악을 좋아해주면 좋겠어요. 로컬 뮤지션들이 메이저로도 많이 진출을 하면 좋겠고요. 우리 방송이 그런 흐름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방송이 궁금한데요. 좀 들어볼까요? 후쿠오카 콜렉티브가 선택한 금주의 플레이리스트. 이번 주는 후쿠오카 라이브 클럽 키스플렉의 베테랑 직원 산도론 씨의 선곡을 띄워드렸습니다. 11월 21일 라이브 클럽 키스플렉에서는 후쿠오카 출신의 20살 래퍼 쿠보타카의 공연도 있으니까요. 키스플렉의 홈페이지에서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후쿠오카 밴드 뉴올디스와 함께하는 고민 상담 시간. 안심시켜줘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지역 라이브 클럽이 추천하는 음원들을 들려주고 클럽에서 열리는 공연 소개도 하네요. 그리고 또 새 앨범 소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후쿠오카에서 활동하는 5인조 남녀 트윈 보컬 밴드 니아이의 화제 앨범 하우스록곡 제키찬이었습니다. 니아이의 이번 CD 디자인이 되게 좋았죠? 그러게요. 후쿠오카에는 훌륭한 크리에이터가 많아서 앨범 일러스트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중국이나 대만 같은 느낌, 아시아의 느낌이 있어요. 뮤직비디오도 사이키델릭하죠? 네, 히트곡들 사이에 지역 음악을 한두 곡 구색 맞추는 식으로 끼워 넣는 수준이 아니죠. 로컬 씬을 제대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이 지역 음악을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겁니다. 음악 도시를 표방한 이후 후쿠오카에서는 음악이 흐르는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고 개척하는 노력도 분주합니다. 아시아와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라는 지리적 환경에 착안해 대만과 베트남, 태국, 그리고 한국 등등 아시아 국가들과 음악 교류에 나선 거죠. 후쿠오카 아시안픽스를 주최하고 있는 공연 기획자 사이토 코헤이 씨입니다. 후쿠오카는 지리적으로 해외, 특히 아시아와 가깝죠. 그리고 좋은 뮤지션들이 있어요. 로컬 뮤지션들이 아시안 픽스에 나와서 해외로 팔로가 열리길 바라는 거죠. 또 일본 밖의 국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있어요. 지금은 단순한 소개 이벤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미래 가치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부산과 후쿠오카는 매우 가깝고 좋은 뮤지션들도 많아요. 함께 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식으로 국경을 넘는 작업도 가능하다고 봐요. 이렇게 새로운 경험들이 일본으로 흘러들어오면 새로운 음악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장이 열리겠죠. 여기 매력을 느끼는 뮤지션들이 후쿠오카로 많이 모여들면 좋겠어요. 굳이 도쿄를 경유하지 않고 세계와 직접 소통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그게 가능해? 현실성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당장 돈이 되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죠. 음악이 흐르는 물길을 트는 것. 사통팔달, 막힘없이 어디로든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바로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음악도시 후쿠오카의 전략이죠. 예상보다 빨리 비가 시작됐어. 몇 년 전부터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로컬 음악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악 창작소죠. 흐르는 곡, 부산 밴드 우주왕복선 사이드미러의 1집 앨범 수록곡 비가춘인데요. 부산 음악 창작소의 지원으로 제작된 이 앨범으로 우사미는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 신인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는 등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 국카스텐 같은 스타 뮤지션을 배출한 오디션 프로그램 EBS 헬로루키에서 지역 뮤지션으로는 처음으로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죠. 부산 음악 창작소의 지원이 도약의 발판이 됐습니다. 음악 창작소뿐만이 아닙니다. 지역 뮤지션들에게 연습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밀락동의 인디 트레이닝 센터, 공연장인 사상의 인디 스테이션도 음악인들의 활동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부산과 교류하는 후쿠오카 뮤지션, 음악 관계자들도 부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의미 있는 변화, 저변 조성이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하드웨어 측면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데요. 음악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 열심히 만든 음악을 유통시킬 수 있는 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장현정 씨의 얘기입니다. 연결고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뮤지션들이 스스로 뭔가 자기를 매니지먼트하거나 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는 그게 에이전트들, 또 매니지먼트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그걸 이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부산은 사실은 구멍들이 많이 나 있죠. 이 생태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려면 그 중간에 이어줄 수 있는 고리들이 좀 많아야 서로 소통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뻥뻥뻥 비어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제가 인디씬 음악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출판도 그렇고 다른 예술 장르들도 보면은 예술가는 혼자 예술하고 있고 관객들은 저쪽 가서 딴 거 보고 있고, 그 중간에 진공 상태인데 이걸 이어주거나 판을 이른바 플랫폼이죠. 서로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접점을 이제 누군가는 좀 기획을 하고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은 유튜브나 SNS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물리적 한계와 자본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또 탄력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응원과 지지, 팬덤이 필수적입니다. 이건 지역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죠. 밴드 하퍼스 이광혁 씨의 얘긴데요. 밴드별로 말고 어떤 장르별로 매니아가 진짜 100명 이상씩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저는 중요한 게요. 그 상황에서 이제 밴드는 선택을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부산에서 계속 활동을 지금처럼 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좀 더 세계를 보고, 혹은 이제 한국 전체를 보고 서울로 진출하던가 해외로 진출하던가, 이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아까 얘기했던 진짜 방송이든 뭐 음원이든 축제 행사든 이런 것들이 다 더 이제 열려 있어야 사람들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 매니아층의 100명을 만들기 위한 어떤 행정적 지원, 법적 지원, 그리고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구 350만의 대도시에서 팀 단위도 아니고 장르별로 100명의 팬덤을 만드는 게 과연 불가능한 도전일까요? 일단은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음악이 흐르도록 해야죠. 앞서 짚은 것처럼 지역방송, 지자체들의 축제 무대부터 빗장을 좀 풀어야겠고요. 뮤지션과 지원 시스템, 팬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음악인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직접 발로 뛰면서 팬들을 찾아다니는 노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요즘 부산에서 가장 핫한 밴드 중 하나죠. 보스톤 쿨러가 악기가 가득 실린 트럭을 타고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름하여 트럭킹 페스타. 행사를 기획한 이광혁 씨의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이미 해온 축제들이 많아서 이거를 저희가 막 방향을 바꿀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틈새를 노려야겠다. 사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축제들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트럭을 샀잖아요. 무대가 가능하고 음향이 가능한 걸 사서, 그게 트럭킹 페스타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버스킹 내지는 트럭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축제들이 벌어질 때 저희가 길거리에 저희가 직접 세팅을 해서 지역 뮤지션들 공연을 계속 선보이는 걸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섭외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락페도 했었고 부산 바다 축제도 했었거든요. 그걸 해보니까 반응이 엄청나게 괜찮았어요. 시의회에서도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김혜린 시의원입니다. 우리 부산시 문화콘텐츠 진흥 조례가 있고요. 그 안에 지역의 생산물, 지역의 콘텐츠 생산물을 좀 잘 활용하자는 내용의 이제 문구를 넣어서 이제 조례를 수정을 했죠. 그게 시청 전체 건물 청사에는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음악이 틀어지는데요. 어떤 게 나오냐면 90년대 발라드, 댄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지역음악을 좀 적어도 10% 20% 정도는 넣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에서부터 그냥 무심코 흘려나오는 노래 한 자락이 가끔씩 귀를 때릴 때가 있잖아요. 저는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소수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음악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데서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 참 좋겠다 싶어서. 네, 하나씩 차근차근 흐름을 막고 있던 걸림돌들을 치워가야죠.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음악이 좋으면은 서울이든 부산이든 메이저든 마이너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사람 마음에 와닿는 거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거 음악이 정말 좋다고 느껴지는 그런 밴드들을
좀 적극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허들이 굉장히 높지도 않고 그냥 단지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 음악을 들려줄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경우인데 결국은 부산을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게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이든 학생이든 뮤지션들도 사실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제일 먼저 알아주셔야 될 게 부산에서만 음악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 하나가 많은 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물꼬라는 것이. 저는 시장이 열릴 거라고 봐요. 아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듯이 지금 부산에 어떤 흐름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대세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서울 분들이 되게 관심이 많으시죠. 서울의 어떤 리스너들이 부산 밴드들을 되게 많이 듣고 있는데, 저는 이제 부산 리스너들도 결국에는 이 흐름을 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약간 느리죠. 부산까지 오는데 느리니까요. 하지만 이 흐름이 왔을 때는 이제 저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특별시라는 게 특별히 거대한 규모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부산은 이미 특별합니다. 서울이 아니라서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무언가. 오래전부터 부산은 그걸 갖고 있었죠. 잔이 차면 결국 넘칩니다. 세이수미가 뜻밖의 파도를 타고 저 멀리 유럽까지 나아간 것처럼 부산의 음악 어디로든 흘러갈 텐데요. 정작 그 흐름에서 부산이 빠진다면, 부산 사람들이 그걸 놓친다면 안타까운 노릇이죠. 부산에서 성장한 부산 음악인들이 시민들의 성원을 등에 업고 온 나라로, 세계로 뻗어가는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함께 꿈을 꾼다면 말이죠. 음악특별시 부산, 백일몽이 아닙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우린 그저 작은 물꼬를 트면 됩니다. 그러면 음악이 스스로 길을 찾을 겁니다. 부산 CBS 창립 6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부산 음악특별시를 꿈꾸다. 취재 구성 김강민, 저는 김정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산시 지역방송 발전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